자, 오늘 이제 2월 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WBC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일본 대표팀의 이 대들보, 이 투수진의 대들보, 이 다르비슈 선수가 이제 일본 미야자키 캠프 2월 17일부터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조기 참가, 자기만 조기 참가를 한다는 거야. 아니, 샌디에고의 같은 동료인 김하성 선수는 조기 참가 못하고 지금 스프링 캠프를 다 소화한 다음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이런 또 차이가 생긴 건지, 그리고 또 일본 대표팀이 얼만큼 이번 대회에 진심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풀카운트 등 일본 매체도 전달한 소식이지만 다르비슈 본인도 SNS를 통해서 합류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WBC 일본 대표팀 특징, 이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다르비슈 선수를 포함해서 뭐 오타니라든지 스즈키 세이야, 뭐 요시다, 여기 이제 라스 누빠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지금 이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선수들도 이제 팀의 스프링 캠프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합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다르비슈 선수만 일단은 특별 케이스로 나는 먼저 갈 건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다르비슈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빅리거들은 자국 대표팀 훈련에 일찍 합류가 어렵다. 근데 나는 베테랑이라서 구단이 융통성을 발휘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빈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다르비슈 뭐 일찍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선발은 대표팀에 합류해서도 필요한 이닝을 던질 수는 있지만, 이거 불펜 투수들이 걱정이고, 또 이제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이상 또 뛰었잖아요. 이제 베테랑 선발에 대한 믿음, 또 그리고 몸 관리라든지 이런 거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러고서 이제 팀에서 이제 보내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본인도 구단을 설득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위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르비슈가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메이저리그는 다들 알겠지만 연봉이 곧 이 선수의 목소리나 다름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다르비슈가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아니, 그렇게 따지면 700만 달러 받는 우리 김하성 선수의 위상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김하성 선수는 사실은 이강철호가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부터 애리조나에서 대표팀 첫 소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김하성 선수는 이제 미국 전주훈련이 아니라 3월에 열리는 고척돔 훈련, 이게 3월 2일부터 또 개시가 되더라고요. 요때쯤은 돼야지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미국 매체인 디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WBC 출전 선수들의 소집일은 2월 1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프링 캠프 훈련, 이제 팀 훈련이죠. 팀 훈련하고 연습 경기 일정까지 소화한 다음에야 이제 고척돔으로 귀국해서 대표팀에 합류하는 거니까, 거의 진짜 뭐 일주일도 제대로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1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2라운드 경기를 치르다가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공을 때리다 합류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 빠른 선수들 거 보다가 뭐 이제 이 아시아 뭐 호주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코 선수들 이렇게 상대 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WBC라는 대회가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대회고, 또 현역 빅리거들이 모두 출동하는, 사실상 이제 야구에 있어서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단들의 협조가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일단 이 WBC에 합류하는 것 자체는 허락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김하성 선수랑 비슷한 입장인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공만 던지면 돼요. 그거를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인 타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투수의 공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선발 투수는 어디에서나 베테랑이라면 몸을 만들 수 있겠지만, 타자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생각했을 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구단에서 차출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또 다 투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르비슈가 특이 케이스인 거고, 지금 뭐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 예비 명단 50명 중에 18명이 구단의 차출 반대에 부딪혔다. 오늘 그 첫 사례가 나왔거든요. 시애틀의 루이스 카스티오 선발 투수 있지 않습니까? 요 그렇죠. 선수 이제 구단에서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시애틀 구단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스마일리라던가 킹펠렉스라던가 이제 WBC 참가 이후에 8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구단이기도 하고요. 그쵸.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대가를 주고 이제 시즌 중반에 영입을 해서 연장 계약까지 맺었고 연장 계약 첫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뭐 급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수들 뭐 훌리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떼오스카라든지 이런 야수나 불펜 투수들은 그래도 차출을 허용해주는 방침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선발 투수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이제 차출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김하성 선수 역시도 사실은 빅리그 3년차를 맞는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경험이 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적응이 더 필요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다들 아시겠지만 보가치를 영입하면서 또 한 번 포지션 경쟁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루수로 전업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김하성 선수도 올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고 입장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팀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 자체도 일단은 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단이나 선수 개인이 부상 위험성 혹은 이제 FA를 앞뒀다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출을 반대를 할 수,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최지만 선수도 지금까지 이제 대표팀 합류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돼서 일단 이 연봉 계약을 제대로 맺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봉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지난 시즌을 마치고 나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단 입장에서도 조심스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조율 중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지금 나서려는 모습 정말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빅리그 선수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르비슈 선수 외에도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의 조기 합류를 위해서 부상보험금도 우리가 대신 지불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지금 내밀면서 조기 합류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스포츠워치 등 이제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1일 WBC 조직위원회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 프로야구가 메이저리그 선수 부상 보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조기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합류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험금은 NPB 12개 구단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리그 차원에서 WBC 우승 다시 한번 또 해보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조기 합류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외야수들이 지금 빨리 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스즈키, 요시다, 누빠 이 3명이 모두 외야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기 합류가 무산될 경우에는 전문 외야수가 이 곤도 겐스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뭐 내외야 모두가 가능한 이제 유틸리티 선수 슈토 우코 선수가 외야로 가더라도 한 자리 또 비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기 차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이제 젊은 선수를 대상으로 대표팀에 이제 추가 소집까지 또 고려를 해서 훈련만 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니까 외야수들의 조기 합류가 지금 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일본 WBC 성적을 얘기하자면 이 초대 대회 2006년 그리고 2009년 이 두 번 연속으로 WBC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한 번의 WBC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야수들의 합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선수와 구단의 결정에 달렸다. 이제 조기 합류가 그 결정에 달렸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13년에는 이제 도미니카가 우승을 했고 2017년 대회에서는 이제 미국이 우승을 하면서 2개 대회 연속으로 일본 대표팀이 3위에 또 그쳤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이번 대회 완전히 진짜 칼을 간 그런 모습인데 일본은 또 게다가 국가대표 야구팀 사무라이 재팬 이 브랜딩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이 수익도 뭐 막대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폰서를 유치하고 또 이제 부가가치를 여러 면에서 창조를 해내면서 이걸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 MPB 12개 구단에서 이 보험금을 부담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특히 미국 야구 그리고 도미니카 야구 이런 야구 강국을 상대로 일본이 만약에 WBC 우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곧 NPB의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PB 입장에서도 리그 흥행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KBO 리그는 뭘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리그의 위상을 또 드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12개 구단들이 합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대표 우리나라 대표팀도 역시 선수들을 차출해주는 것 물론 이제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다만 아쉽고 또 대표팀 요번 대표팀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게 KBO의 인기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국제대회 정말 오랜만에 국제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도 1라운드 돌파, 2라운드 돌파, 또 준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또 미국에서 야구하는 모습 봐야죠. 뜻은 커야죠. 우승까지 우승까지 노려야지. 가야지.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에드먼 선수라든지 최지만 선수, 김하성 선수 이렇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또 빠른 합류가 우리나라도 조금 필요할 텐데 일단 뭐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부러우실 것 같아요. 일본 대표팀은 뭐 다르비슈는 뭐 자기가 먼저 설득을 해가지고 먼저 합류를 하는데 뭐 우리는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하성 선수도 개인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팀을 위해서 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좀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